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녁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저녁은 여러분들 많이 먹었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그 개별 대상 연구의 설계 종류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이게 좀 많은데 뭐 책에 보면은 좀 잘 되어 있으니까 주르륵 한번 훑어가도록. 그리고 뭐 논문 쓰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필요하고 중재 제거 설계라든지 복수 기초선 설계, 기준 변경 설계, 중재 비교 설계 이렇게 있는데 나도 이렇게 설계 중에서 복수 기초선, 중단 간을 기초선, 복수 기초선 설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사전 사후 이렇게 또 좀 많이 하고 해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좀 선호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설계들도 보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또 설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연구라든지 문헌에서 좀 찾아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적용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때 좀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좀 알고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뭐 선생님이 어떤 아이한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도 그 효과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탐색을 하고 그죠? 탐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그 우리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적용할 때는 항상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증거 기반에 기초해서 그 부분들을 확실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는 구주차죠, 그죠? 구주차 이제 1교시인데 구주차는 일단 중간고사 기간이라 해서 1, 2교시만 일단 강의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강의 이게 올려놨는데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면은 바로바로 연락을 하세요. 하시고 시간적인 부분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업이 빨리 되면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뭐 강의 이제 녹화한 부분들에 이제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그죠?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은 종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책하고 같이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중재제거 설계 몇 쪽에 나와 있어요? 252쪽이죠, 그죠? 251쪽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냥 뭐 용어로 보면은 잘 이제 모르지만은 이걸 그림으로 바로바로 보면은 굉장히 좀 쉬워요. 그래서 중재 제거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쉽게 말하는 ABAB 설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변형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중재 제거 설계는 중재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개별 대상 연구 방법 중에 일단 하나인데 상황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계에서 중재를 제거해서 이제 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이제 연구 설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A가 기초선이면 B는 중재가 되고, 그죠? 기초선이라는 말은 뭡니까? 중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 그대로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상황 구분선 기준선 거기에서 딱 다시 중재가 들어가면은 그런 이제 기능적 관계가 분명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BAB 설계를 중재 제거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ABAB 설계들은 첫 번째 A, 첫 번째 B, 두 번째 A, 두 번째 B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 기준선, 구분선을 그게 252쪽에 여러분들 한번 봐요. 그림 7-1에 보면은 그죠? 상황 구분선이 딱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이 구분을 한다는 것도 회기별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적합하게 이제 중재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능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A는 제1 기초선 기간, 첫 번째 B는 제1 중재 기간, 두 번째 A는 제2 기초선 기간, 두 번째 B는 제2 중재 기간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러면 A하고 A는 기초선 그대로, 그지? B하고 B는 B1, B2는 중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AB, AB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1에서 보면은 기초선하고 중재 들어갔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여기는 중재가 여러분들은 뭘까요? 기초선에서 높이 있다가 B 왔을 때 낮아지고 기초선에서 낮게 있다가 높아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시 따르기, 뭐 기대 행동, 행동 형성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A에서는 이렇게 지시를 따른다든지 어떤 이제 기대 행동이라든지 바람직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안 하는 걸로 나타나죠. 그죠? 뭐 100분율로 나타냈을 때 거의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재가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여기 이제 7-1에서는 지시 따르기로 돼 있죠. 그죠?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그래프가 확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확실하게 어떤 기능적인 관계,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중재와 아동의 지시 따르기 행동에 있어서는 기능적 관계가 있음을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죠. 그죠? 뭐, 그 다음 AB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7-2를 보면은, 여기는 여러분들 보면 그대로 나오지, 그지? 첫 번째는 괜찮지. A, B. A1, B1에서는, 그죠? 두 번째는 어때요? A는 그냥 기초선인데도 그냥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이면은 AB에서 어떤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행동이 뭐 지시 따르기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난다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에 있어서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프 보면 딱 알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 7-1하고 이 그림을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보시면 돼요. 그죠?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중재 제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나 이거 ABAB 설계를 하겠어. 뭐 이렇게 되면 다 좋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항상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253쪽에 보면은 간단하게 좀 나와 있어요. 자, 표적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뭐 목표 행동 그지? 목표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중재 제거 설계를 사용하는 것이 뭐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 하면 중재 제거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자. 자, 첫 번째는 뭐 표적 행동이 위험한 행동일 경우. 목표 행동이 완전히 학생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표적 행동이 공격적 행동과 같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심한 자해 행동 나오죠, 그죠? 자신을 해치는 행동인 경우에는 이 기초선을 두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기초선은 중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적 관계가 되려면은 그게 당연히 뭐 어떻게 해야 돼? 자해하는 그런 수준이 확 올라가지겠죠,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그 기초선에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중재를 제거하는 것은 뭐 아이가 분명히
자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초선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위험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미필적 고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로 중재 제거 설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표적 행동 자체가 기초선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 그거는 뭐 섭득된 부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그지? 그 예를 보면 나오지, 그지? 문자 해독이나 구구단 암기와 같이 2단, 3단, 4단 이렇게 2단은 다 외울 줄 아는데 기초선으로 간다고 2단 확 다 까먹나? 그건 아니지, 그지?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구단 암기와 같이 이미 획득된 학습 행동 있지? 이런 부분들은 중재 제거를 통해 습득이나 암기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ABAB 설계로 뭔가를 해본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연구, 설계 연구에서도, 우리가 표적 행동이라든지 어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논문을 쓴다든지 실험 연구를 할 때는 항상 뭐 예비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몇 회기에 걸쳐서 예비 실험을 하고 그게 꼭 뭐 어떤 예비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도 있고 그 확인해서 뭐 수정 보완할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기능적 관계가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회기 50회씩 막 이렇게 35회 이상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연구 논문으로서 뭐 X 되는 거지. 그럼 뭐 그거 또 어떻게 할 거야? 1년 또 구워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한 학기도 뭐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1년이라는 거는 정말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망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논문을 쓰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기도 해요. 그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 많이 봤거든. 그래서 중요해요. 이런 거. 우리가 증거 기반에 해가지고 그리고 요 이제 그런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어떤 기능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도 왜 어떻게 해서 알 수 있겠어요? 증거 기반, 선행 연구, 논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서치를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모의 수업 수업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수업 시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이제 수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학교 선배뿐만이 아니라 뭐 아는 언니라든지 뭐 형이라든지 있으면 다 좀 해가지고 좀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수업 계획안을 만들고 이래 하는 방법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 최대한의 노력과 많은 것을 통합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죠? 좀 많아서 훅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금방 얘기했고 슬라이드를 안 넘기면서 막 내가 얘기했네, 그지? 자, 그래서 복수 기초선 설계, 중재 제거 설계하고 예전에 내가 이제 논문 쓸 때는 이제 복수 기초선 설계 이걸 했었어요.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 이렇게 했어요. 복수 기초선, 뭐 중다 기초선, 뭐 이 다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복수 기초선 이렇게 했죠, 그죠? 보통 우리 이제 쓴 경우에는 중다 기초선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들도 이 같은 의미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복수 기초선 설계, 복합 기초선 설계, 중다 기초선 설계, 다중 기초선 설계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 기초선 설계는 우리나라에서 멀티플 그죠? 복식 기초선 설계, 복합 기초선, 중다, 다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복수 기초선 설계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로 하죠. 그죠? 여러 개의 기초선을 측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재를 적용하며 그 외의 조건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표적 행동의 변화가 오직 뭐 때문에 중재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입증하는 설계이다. 그죠? 독립 변수 그지? 그래서 기초선이 여러 개이므로 한 개 이상의 종속 변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설계이라고 하죠. 그 여러 개의 AB 설계에서 동시에 기초선 A자를 측정하다가 어떤 행동에 대해 또
중재를 실시하고 그 행동에서 중재의 효과가 나타날 때 또 다른 행동에 중재를 실시하는 방법을 나머지 행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적용하는 설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255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림 7-4부터 나오나? 7-3인데, 그지? 7-3에 보면, 목표 행동이 뭐예요? 자, 양말 신기, 바지 입기, 스웨터 입기,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요 그림 7-3으로 돼야 되는데, 책이 잘못됐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해 같은 중재를 적용한 복수 기초선 설계의 사용의 이제 예시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 보면 어때요?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기초선이 어떻게 돼? 여기서 보면. 양말 신기 하는 표적 행동, 바지 입기 하는 표적 행동, 스웨터 입기 하는 이 세 가지 행동이다, 그지? 근데 이 행동들을 똑같은 이제 중재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 중재 부분은 행동의 연쇄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형성하기 위한 이제 어떤 중재가 들어가겠죠, 그죠? 기초선이 보통 3, 6, 9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죠, 그죠? 여기는 하나, 둘, 그 자료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으니까 얘는 4 이래 되고 또 이래 되고 이래 되고 있죠, 그죠? 그럼 기초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양말 신기에는 4, 그 다음에 더 늘어났죠, 그죠? 바지 입기, 스웨터 입기는 와우, 회기를 한번 중재를 한번 시작해도 될 정도로 기초선이 길어지죠.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기초선이 상대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스웨트 입기 가면은 그 회기를 우리가 중재를 통해서 뭔가를 조금 변화시켜도 될 정도의 이제 기초선이 들어가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 부분들이 이제 행동의 단계별 수준해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모습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세로좌표 제목이 행동의 단계 수준인 것으로 보아서 양말 신기, 바지 입기, 스웨트 입기, 왕성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회기마다 진전이 있는지 측정했죠. 그죠? 그래서 양말 신기 행동은 기초선 기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재가 적용되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다 이제 의류를 갖다가 이제 자조 기술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양말을 한번 신기를 행동 형성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양말만 신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행동 형성 부분에 있어서, 그지? 그래서 연달아서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끝내놓고 나면은 그 다음 목표가 없어지면 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래서 양말 신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바지 입기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이제 옷 입기나 양말 신기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양말 신기 행동은 기초선 기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재가 적용되는 5회기부터 쭉 1단계부터 이제 수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양말 신기가 계속 이렇게 중재하고 나서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면은 그 유지되는 이렇게 100분율로 하면은 단계별이 5단계가 여기는 행동의 단계별 수준이다, 그지? 5단계가 끝이라면 그 4, 5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른 목표 행동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그걸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수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행동이 멀티플하게 우리가 하나만 막 중지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제 논문에서도 보면 내재와 영향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중지하는 거, 아동 간에도 이렇게 하는 거, 뒤에 보면 대상자 간 해가지고 또 상황 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것인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점진적인 향상을 보이고, 그지? 마찬가지로 스웨트 입기도 여전히 낮은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10회기부터 중재가 들어갔다, 그죠? 자, 그러면 기초선에서 아예 그지 할 수 없었는데 탁 이렇게 올라가면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 기능적 관계가, 그죠? 독립변수의 어떤 중재적인 효과가 딱 입증이 되는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동 간의 복수 기초전 설계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연구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보면 여기도 뭐 나오고 있어? 기능적 의사소통의 기술, 운원행동, 자해행동, 이 공격적 행동 이 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공격적 행동 같은 경우에도 자해행동 이런 거 같은 경우는 ABAB 설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그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수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중재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조건을 그리고 기초선에 이렇게 아까 보니까 스웨트 입기 해서 기초선이 엄청 길었잖아요. 여기서도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자유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다. 그지? 그래서 문제행동 부분 여기는 이제 어떤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행동으로만 됐을 경우에는 기초선 부분에서 요게 좀 위험한 경우에는 기초선을 짧게 해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죠? 하루하루가 급한데 그지? 길게 기초선을 잡아 나가봐.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지 애들한테는. 그리고 그 다음에 과제 분석을 통한 행동연습법. 이게 전부 다 행동연습법이죠. 그죠?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세탁기 해가지고 하나 수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그 다음 걸 딱 이렇게 반동 형성에 의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죠? 행동연습법 이런 게. 이게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따라간다 하면 중재의 효과가 아닐 수 있잖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증하는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상황간 하고 또 뭐 나와요? 대상자간 상황간은 257쪽에 나오고 자 여기 세 개 나오죠. 그죠? 행동간, 상황간, 대상자간 이렇게 있지. 아까 우리가 금방 설명한 거는 그 행동에 대한 거 그지? 그리고 상황간, 한 아동의 같은 행동에 대해 여러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 그죠? 그리고 대상자간, 복수기초선생님. 여러 아동의 기능적으로 유사한 행동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 자, 요거는 뭐 상황가는 여기 257쪽에 보면은 나오죠. 그죠? 자, 기초선 쭉 봅시다. 기초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실하고 운동장하고 급식실하고 되겠죠. 그죠? 문제행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공격적 행동이다. 그지? 100분율로 나타냈을 때 어우 와우 거의 그죠? 자, 이럴 경우에도 기초선이 너무 길다. 그지? 급식실 같은 경우에도. 자, 이 문제행동이 아니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왔나? 그죠? 자, 문제행동 이것도 일단 개인의 안전이라든지 그 다른 아이들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거는 위험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건 선생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 돼가지고 그런 좀 뭐라 해야 되나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면은 굉장히 그거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여러분들 좀 그런 것에 많이 안 휘말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즐거운 그런 이제 교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이렇게 얽히고 또 학교 내에서 성폭력 같은 그 특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즘은 초등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유치원에도 요즘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그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안 하고 어떤 사건을 해결 안 하고 넘어가면은 꼭 학년기 들어가면 또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그 이제 학년정기라도 유아들이 뭐 지금은 너무 빨리 이제 뭐 어린이집부터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게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5세에서 6세, 6세에서 7세 이렇게 넘어갈 때도 꼭 넘어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뭐 학교가 아니지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사들 다 징계 묻고 뭐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직 과목도 열심히 들어야지 그지? 비이상 받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는 좀 조심을 하면 좋겠어요. 힘들잖아 여러분들 임용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 들어갔는데 어줍지 않은 일로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행동간, 상황간, 대상자간, 복수, 기초선, 설계. 자, 대상자간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누구 나옵니까? 258쪽에 그지? 자, 유진이하고 은진이하고 성결이 나온다 그지? 여기 이제 공격적 행동, 그지? 이거는 뭐 예시고 그죠? 자, 보면은 유진이 대상자간 복수 기초선이 이제 설명이 257쪽에 나온다 그지? 기초선 기간에 칭찬하는 행동이 매우 낮은 수준이 있는데 중재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점점 증가해가지고 그죠? 중재가 적용되어 변화를 나타내 은진이는 또 이제 기초선에서는 그죠? 행동의 변화가 없다가 17일째 중재를 딱 하자 그죠? 칭찬하기 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은진이와 마찬가지 성결이도 자신에게 중재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칭찬하기 행동에 변화가 없다가 24일째 딱 이제 기초선이 끝나고 그죠? 중재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새 아동은 자신에게 중재가 적용되었을 때만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서 중재와 행동 간의 기능적 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기능적인 그런 독립변수의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예시를 논문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설계 그지? 그래서 요런 이제 복수 기초선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이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단일 설계 내의 중재 효과 반복 입증을 위해서 반복되죠. 치료적인 중재를 제거할 필요 없이 ABAB처럼 할 필요 없이 다른 기초선의 중재를 실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재 제거 설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종속 변수에 대해서 중재의 적용이 이게 아까도 앞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첫 번째는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이 기초선이 너무 길잖아, 그지?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좀 빨리 변해야 되는데, 그죠? 일상생활 부분들이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좀 급박하잖아요, 그죠? 급박한데 아까 그처럼 자해행동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들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상에서 다 이렇게 자조기술 중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이제 문제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기초성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길다는 얘기죠. 그게 이게 우리 7-5분 대상자간 복수 기초선 중에 봐봐. 20한 3회기 이래 되면은 이거 한번 중재를 한번 해도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둔다는 건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행동 형성의 부분들, 연쇄적 행동 형성해가지고, 옷 입기 하나 하면은, 양말 신기 하나 하면, 바지 입기, 옷 입기, 이런 식으로 좀 가지는 게 좀 기능적인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대충 알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복수기초선 설계를 사용하려면 이 부분들이 이제 되면은 좀 더 기본적인 과정이 성립되면 이렇게 이제 사용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은 종속 변수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서 중재가 적용될 때까지 종속 변수가 안정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기초선 딱 해가지고 안정적이지. 아주 안 하고 있지, 그지? 그러다가 중재가 탁 되면 딱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적 행동에 중재가 이제 적용이 되었을 때 중재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표적 행동들이 따라서 이리 올라가면 안 되죠, 그죠?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네들끼리만 딱 독립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은 종속 변수는 기능적으로 유사해서 동일한 중재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재를 했는데도 뭔가 반응이 기능적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이제 효과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우리 장애 유형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력 결핍 아동이라든지 자폐, 뭐 지적장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효과가 다 각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아동에는 효과가 있고 어떤 아동에는 효과가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종속 변수를 가질 수 있는 아동이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듯이 예비 실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복수 간헐 기초선 설계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해계별로 보면은 쭉 꺾은 그래프가 자료점을 연결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잖아, 그지? 그래, 복수 간헐 기초선 설계는 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1회부터 50회기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거기서, 3회기에 한 번씩 이렇게 뺀다든지, 5회기에 한 번씩 뺀다든지, 자료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3회기에 한 번씩 하는. 그래서 복수 간헐 기초선 설계는 모든 종속 병수에 대한 관찰과 측정을 매 회기마다 뭐 하다고 하기 어려울 때 하지 않아도 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설계 단점 다 나와있지, 그지? 기초전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수의 기초선을 동시에 또 이제 측정해야 되는 게 기초선을 측정하는 게 사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이후에 종속 변수에 대한 중재가 지연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기초선을 길게 두고 있으니까. 그지? 기초선 3, 6, 9 하면은 3에서 딱 하고 3회기에 걸쳐가지고 기초선 딱 하고 그 다음에 막 중재 들어가면 될 건데 굳이 뭐 한 20몇 회기를 놔두고 할 필요는 없죠. 이런 이제 단점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복수 기초선 기본 과정은 여기 나 얘기했잖아. 그지? 종속 변수가 기능적으로 유사해야 되고 전부 다 막 따로 놀면은 그런 반복적인 이제 중재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복수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 복수 간헐 기초선 설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 변경 설계. 자, 일단 기준 변경 설계 같은 경우에는 260쪽이죠. 그죠? 260쪽에 중재를 적용하면서 행동의 기준을 계속 변화시켜가는 기준 변경 설계. 그죠? 기준 변경 설계는 기초선과 중재 기간만을 갖고 있지만 단순한 기초선과 중재 기간이 이루어지는 AB 설계와 다른 점이 중재 단계에서 행동의 기준을 계획적으로 지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뭐 여기 7-6에 보면은 기초선 있고 그다음 여기 있죠. 그럼 이 줄이자 꺼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로선이 꺼져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자료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면은 한 맨 위에를 우리가 요 정도를 내가 기준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쯤에 와 있어요? 한 5, 4가 여기가. 옆으로 한번 쫙 꺼보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죠? 한 6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 다음 거는 8에. 내가 이미 그 메뉴의 자료점이 아니어도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기준을 정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뭐 진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에도 그런 걸 뭐 할 수 있듯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중재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어떤 기초선 역할들을 조금씩 해주지는 않을까? 기초선에서 꼭 이게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게 기초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거기서 다시 기준해가 출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딱 끊은 자리에서 거기서 다시 출발. 또 끊은 자리에서 거기서 다시 출발. 이건 단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어떤 뭐 말하기 뭐 빈도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자의적으로 좀 조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중재기관들도 좀 다르죠? 이게 7회기에서 11회기 그 사이에 보면 중재기간이 길죠? 그 왜 좀 그럴까?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15회기부터 이렇게 쭉. 그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좀 안정적이지 않죠. 그죠? 계속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면 그 평균점에 내가 딱 그 기준선을 딱 꺼주면 되는데 그지? 그거는 좀 알겠지. 그래서 중재기간을 좀 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더 길게 잡았지. 그지? 자, 그래서 중재를 적용하면서 행동의 기준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 중재 단계에서 행동의 기준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진전도 부분이라든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행동, 어떤 자료점들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중재 효과는 행동이 주어진 기준에 도달하는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그리고 한 중재기관의 자료는 뒤이은 중재기관에 대한 기초선 역할을 한다. 거기서 또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고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그 앞에 게 이제 또 기준이 되고 그리고 기준 변동 설계의 장점 반치료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연계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연장해가 올라가고 그죠?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자, 여기 보면은 261쪽에 그죠? 장점 나오죠? 중재 제거 설계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AB 이렇게 하면은 그 기초순 부분들을 계속 놔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료를 안 하는 거잖아. 그지? 행동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복수 기초순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 대신에 기준 변경 설계는 표적 행동을 단계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준이 바뀔 때 새롭게 안정적인 수준의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일단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행동의 어떤 정확성, 빈도, 길이, 지연 시간, 정도나 수준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문제행동일 경우에는 감소시킬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쓰여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재 비교 설계. 자, 중재 비교 설계. 자, 중재 비교 설계 여러분들 나와있죠. 그죠? 262쪽에. 그지? 자, 안에 다른 뭐 예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이 좀 이렇게 설명이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뭐 그림하고 이렇게 매치시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로 해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은 내가 뭐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줄 수도 없고 여기 그림에 너무 좀 이렇게 담백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지? 중재 비교 설계 부분에는 복수 중재 설계가 있고 중재 교대 설계가 있고 동시 중재 평행 중재 설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이제 중재 비교 이제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 그죠? 여러 중재 효과를 서로 비교해서 어느 중재가 더 효과적인지 알아볼 수 있는 설계. 이걸 이제 어떤 이제 중재 설계라고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중재 교대 설계, 동시 중재 설계, 평행 중재 설계, 뭐 얘기는 있는데, 일단 이 모두 이제 이 설계가 다 뭐 중재 효과를 비교해서 가장 뭐 효과적인 중재를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적용 방법은 다 각기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복수 중재 설계는 한 중재기관과 다른 중재기관 사이에 기초선 기간을 집어넣어 가지고 중재 간 효과를 이제 비교하는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이 나오나? 복수 중재. 7-7에 보면 나오지, 그지? 7-7에, 그림 7-7에 보면은 복수 중재 설계 이제 얘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264쪽이다, 그죠?
이거 뭐 위에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시를 한번 봅시다. 처음 기초승기간 A1이지, 그제? 과제 참여율이 한 몇 프로 되나? 100분율로 나타나 거의, 그죠? 10%대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10%대는 조금 웃돌지, 그지? 그리고 중재 비원이 적용돼서 과정에 참여한 행동, 어떻게 됐지? 우와, 60%까지 증가했다, 그지? 그래서 중재를 제거하자. 두 번째 기초선 A2에서는 과제 참여율이 급강하. 그죠? 하강했죠, 그죠? 급강하. 뭐, 여기 굉장히 기능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그지? 다시 중재 B2를 적용하자. 뭐, 어떻게 됐어? 과제 참여 행동이 처음 정준을 적용했을 때의 수준 B1만큼 증가하고 더 이상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다, B2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그죠? 어떤 이제 연쇄적으로 행동 형성을 한다든지 우리가 반동 형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 또 더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연차적으로, 그죠?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C1을 적용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90%까지 형성했네, 그지? 그러면 방법이 B2보다는 조금 더 뭐 플러스 알파 된 중재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완전 새로운 방법. 그건 알 수가 없다. 그지? 거기에서 아니면은 그 개별화 부분들의 기능평가에서 좀 더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중재 C1을 적용하자 아동의 과제 참여율이 뭐 90%까지 향상했다. 그지? 자, 그래서 새로운 중재 C를 제거하고 처음 중재 B를 적용하자 과제 참여율은 B1이나 B2 수준에 가깝게 감소했고, 그지? 마지막으로 다시 중재 C를 적용하자 과제 참여율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답니다. 이야, 아주 중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재 B도 효과적이지만 중재 C는 중재 B보다 뭐 어떻다? 자, 비교가 되지, 그지? C가 더 좋아, 뭐 이렇게 하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중재 복수 중재 이제 설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재 교대 설계. 자, 요거까지만 하고 그 중재 교대 설계도 그죠? 하고 우리가 또 그걸 하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 그 뭐지? 과제는 좀 차분하게 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메일로 여러분들 보내주셔도 되고 메일로 일단 일괄적으로 보낸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중재교대 설계, 복수 중재 설계, 중재교대 설계. 두 개 더 남았네, 그지? 복수 중재 설계는 했고 중재교대 설계만 하면 되겠네. 자, 중재교대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한 대상자에게 여러 중재를 교대를 실시해서 그 중재들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이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좀 괜찮은 방법이죠, 그죠? 이 설계가 교대 중재, 교대 처치 설계 등으로 불리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게 이제 유사한 용어라고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재를 교대하에 실시한다는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는 중재교대 설계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설계가 한 중재가 다른 중재보다 꾸준히 다른 반응 수준을 나타낼 때, 보일 때 중재 효과의 차이를 이제 입증하게 되겠죠, 그죠? 이걸로 중재했을 때는 이걸로 중재했을 때하고 완전히 어떤 양상이 다르다. 이 두 중재 효과의 강도 차이가 중재 결과를 그래프에 쫙 이렇게 자료점들을 이렇게 옮겨놨을 때 보면 수직적 거리의 차이에 이제 따라서 어떻게 크면은 뭐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그지? 뭔 말이야? 7-7 한번 7-8이구나. 복수 중재 설계. 내가 하나 안 넘겼다. 슬라이드를, 그죠? 중재 교대 설계 7-8이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자, 중재 교대가, Y 중재가 있고, X 중재가 있죠, 그죠? X 중재하고 Y 중재, 이거 간격들이 있잖아. 간격들. 자, 여기서 보면은,
아동이 기초수능 기간에 높은 수준의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죠? 그 중재에 들었으면서 회기별로 X 중재, Y 중재를 번갈아 적용했어요. 6회기에서 24회기까지 중재가 적용되는 동안에 살펴보면 Y 중재를 적용하면 공격적 행동이 기초수능 수준보다 약간 떨어짐을 볼 수 있었고, X 중재를 적용할 때는 공격적 행동이 어떻다고? 점점 더 감소함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X중재가 Y중재보다 공격적 행동을 월등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어느 게 더 컸다고 볼 수 있어. X중재가 컸잖아. 그지? 그러면 X중재를 또 중재 교대 설계를 적용하면은 이 부분들이 X중재만 효과가 큰 쪽을 이제 단독으로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그 결과 공중 행동은 계속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그죠. 기능적 관계가 독립변수와 정수변수 사이의 기능적 관계가 제대로 확인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중재교대 설계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우리 나오죠, 그죠? 자폐 아이들에 대한 구화법과 수화법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낱말을 습득하게 하는지 알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지? 그 구화법하고 수화법이 어떤 중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진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재 설계나 복수 기초선 설계는 중재 시각 전에 기초선 자료가 안정성이 요구되죠, 그죠? 자료점들이 올라가든지 내려가 계속 그냥 그대로 있든지, 그지? 그래서 중재교대 설계는 기초선 기간의 표적 행동의 변화 정도에 상관없이 중재를 교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 중재 설계는 오랜 시간을 두고 중재를 교체하는 데 비해서 기초선 너무 길었지, 그지? 중재교대 설계 같은 경우 회기별로 한 회기 안에서 중재를 교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재 효과를 빨리 지금은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우리는. 빨리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재교대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은 중재 시작 전에 중재를 제시할 균형잡힌 시간표를 이제 제대로 계획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중재를 균형잡힌 시간표를 계획하는 거는 순수화, 시간, 중재를 실시할 교사, 이런 변수들을 균형 있게 이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이제 중재들이 있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ABAB 설계나 중대기초선 설계, 이게 좀 주로 그거 하고, 중재, 교대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재 비교 설계도 잠깐적인, 단편적인 그 부분이라도,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잘 이제 확인을 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강의 2시간밖에 없습니다. 1차 시, 2차 시.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수업을 듣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몇 장이죠? 8장 되겠습니다.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